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밤새 미국 지수, 유럽 지수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유럽 지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2%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다우는 2.09% 하락했습니다. 35,000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33,000대, 33,962입니다. 그 다음 나스닥은 1.06%, 오히려 기술주는 낙폭이 조금 작았습니다.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작았고 그동안 주식시장 상승 흐름을 주도를 해왔던 경기순환주, 특히 은행주라든지 항공주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6% 나스닥 하락하고 또 S&P 500은 1.59%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0.9%, 나스닥 100만 1% 이하입니다. QQQ가 0.82% 하락하고 또 S&P 500 추종하는 SPY, VOO 1.48, 1.5%, 기술주보다 QQQ보다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웬일이세요? 플러스 0.07%. 이렇게들 크게들 유럽과 미국이 낙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동안 보면 반도체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끄떡없습니다. 반도체주들 보면 0. 몇 % 정도 하락하고 0. 몇 % 정도 상승하고 큰 폭의 등락은 없었습니다. 또 팡플러스의 ETN, FNG에서는 0.35%,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또 봐야 될 것이 미국의 2차 전지주 LIT가 그동안 보면 가장 높았을 때가 며칠 전에 7월 13일 82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즘 며칠 동안 하락을 해서 75.6달러로 며칠 만에 약 8%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나오죠. 글로벌 리튬 ETF 새로 상장을 합니다. 먼저는 4월 9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높았을 때예요. 꼭지였을 때. 그때 지수로 상장을 하니까 그 이후로 9,000원 이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10,000원 넘어갔다가 10,000원 이하로 또다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LIT가 가장 높았을 때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처럼 그런 식으로 9,000원 이하까지 떨어질 텐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 변이 확산 공포예요. 그거로 인한 경기 둔화,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근데 지금 어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인플레이션도 그렇지만 코로나 변이 확산, 그 공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주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평균 3만 명에 이르렀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 얼어붙게 만들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8%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1%대로 몇 달 만에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은행주들이 한 4%까지, 항공주들은 5%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공포지수 있죠? VIX, 이것은 폭등을 했어요. 대형주들, 기술주들 보면 애플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2.69%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등락을 오르내리면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한 반 정도 지났죠. 보면은 10.1%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만족할 만하죠. 상반기에 10% 상승했으니까 1년에 10% 상승하면 만족할 만한 것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틀 동안 약 10% 정도, 5%대, 4%대 계속 하락했었죠. 오늘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3.41% 상승했어요. 연중으로 보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려 43%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세로 가게 되면 올해 1년에 2배씩이나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난 1년간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지금 유럽, 미국 뭐 1, 2%대 하락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창 코로나 심할 때 3월, 2월 말부터 3월, 4월 때 그때는요. 지금 1, 2%씩 지수가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8%, 10%, 11%씩 다우, 나스닥, S&P 500이 10%씩 오르내렸어요. 하루에. 그런 기억이 몇십 년 동안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등락이 너무너무 완전히 롤러코스터였어요. 작년 1년간 보면 작년 9월에 또 떨어졌어요. 약 10% 정도. 요즘 조금 하락하는 거 혹시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무서우세요? 절대 아니에요. 이달에 매도를 해야 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공포,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 뭐 이런 공포는 당장 내가 일주일 내로 현금화 시켜야 돼. 당장 오늘 내가 매도를 해야 돼. 현금이 필요해서. 이런 분들은 문제입니다. 당연히 떨어지면 안 되죠.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모아가는 분들이니까 떨어졌어? 그래? 떨어졌네. 이거 얼른 주술해야 되겠네. S&P 500을 보면 작년 9월에 코로나 2차 팬데믹 사태가 온다 그래서 약 10%나 하락했어요. 9월 2일 날 3,580이었어요. S&P 500이 3,580. 지금 4,258입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3,236으로 무려 10%나 하락했어요. 그러면 9월 2일에서 23일이면 약 20일간 10% 하락한 거 아닙니까? 20일간. 그 다음에 작년 11월 3일인가 대통령 선거 있었죠? 그 직전에 그때 또 롤러코스터 조금 탔어요. 10월 12일 날 3,534였어요. 그런데 10월 30일 날 3,269, 약 7.5%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보면 9월 달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10% 하락하고 그 다음 달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 때 또 출렁해서 7.5% 하락하고 또 기억하십니까? 올해 봄에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그것 때문에 1.7%대까지 막 올라갔죠? 지금 1%대로 하락했어요. 1.1%대로. 그런데 올 봄에도 또 그때 흔들렸었죠. 그러다 보면 현재 4,258, 1년간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르내리면서 31%나 상승을 한 것입니다. S&P 500이 1년간 31% 상승하면 상당히 높게 상승한 거예요. 연평균 10% 정도거든요. 100년의 역사를 보면. 어떤 해는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대신 어떤 해는 20%가 있잖아요. 플러스. 그러다 보면 평균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10% 아니면 10% 조금 넘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S&P 500이 지난 1년간 31% 상승이라니 꽤 많이 올라간 거죠. 나스닥 지수 보면 1년 전에 1767이었어요. 현재 14274. 1년간 S&P 500이 31% 상승을 하고 나스닥은 33%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라든지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연간 상승을 10몇 %, 20몇 %씩 상승을 하면서 우상향을 해온 것입니다. 이거는 다 역사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 지수가 다 증거예요. 나스닥 지수 5년 전에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5,100. 그럼 이런 거 보면 2.8배, 약 3배 가까이 상승했네. 내가 5년 전부터 할 걸. 5년 전부터 내가 투자를 했으면 재산이 내가 3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 표 하나 보면 고개 드는 미국 기술주 고점 논란하고 발표를 이 매스컴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리포트 나온 거 보면 기술주에 대해서 긍정론은 보니까 좀 큰 회사들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기 순환주로 자금 이동 끝. 기술주 오를 거 됐어요. 경기 순환주들 이번에 급락을 했습니다. 또 많이들 알고 계시죠? ARKK ETF 대표 아크인베스트. 물가 일시적 압력 불국. 기술주 미래 긍정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안 기술주를 대형 기술주들 있죠?
따라오질 못할 것입니다. 이 종목들이 앞으로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JP 모건 스탠리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입니다. 기술주 애플, 넷플릭스 미래 매우 긍정적. 그런데 애플뿐만 아니죠.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다 마찬가지예요. 또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전기 항공기도 만들 듯 기대됐어요. 전기 항공기 그렇다고 막 하늘 나르는 거 대형 비행기 있죠.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빌리티, 이 항공 모빌리티들 있죠.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거 얘기할 겁니다. 또 반면에 기술주 부정론, 모랑타이스 캐피털, 시장 붕괴는 불가피하다. 대형 기술주 특히 위험하다. 또 오메가 어드바이저스는 고평가 주식, 머리떨 정도로 빠르게 추락할 것 하고 나왔어요. 주가가 막 이렇게 하락하고 막 이럴 때는 이런 비관론자들이 막 또 나서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와요. 또 상승할 때는 또 긍정론자들이 또 막 나오게 되죠. 이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는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하루에도 엄청나게들 쏟아집니다. 그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접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스닥 종합지수 보면 1월 4일 날 12,698에서 7월 13일 날 14,803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14,803에서 지금은 14,274로 3.6% 7월 13일에 비하면 3.6%가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달 말까지 지금 기술주들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라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상반기에 거래량이 239조,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역대 최고 금액은 지속적으로 경신을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상반기 239조 거래, 이것은 샀다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의 합계 금액이에요. 올 상반기에요, 이게. 근데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3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되면 작년보다 올해가 3배 늘었는데 엄청나죠? 올해보다 더 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에 계속 눌려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넓은 시장, 더 안전하고 큰 시장을 보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44%나 늘어났습니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여기를 좀 분석을 해봅니다. 테슬라 역시 1등인데 매수 금액은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테슬라가 그래도 가장 많았네요. 2번 이거는 패스입니다. 3번 애플이에요. 4번과 8번을 말씀드릴게요. 4번은 딜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있죠? SOXQ, SOXX 이거의 3배 레버리지 SOXL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뱅크 오브 몬트리올 나와 있어요. 이것은 ETF가 아니라 ETN, 뱅크 오브 몬트리올 200년이 넘은 은행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 은행에서 만들어낸 채권식 ETN인데 이것이 바로 FNGU예요. 팡플러스 FNGS의 3배 레버리지입니다. 상당히 위험할 겁니다. 요즘처럼 하락할 때는. 그래서 4번, 8번 조금 위험하죠. 9번이 아마존, 10번이 엔비디아. 그러면 바람직한 개별 종목 보면 1번 테슬라, 3번 애플, 그 다음이 팔런티어도 앞으로 미래 보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개별 종목인데 이러한 개별 종목을 보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은 무엇입니까? 나스닥 100, 팡플러스, 또나 미국 테크 탑1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하든 오르든 이러한 좋은 종목 ETF들을 꾸준히 가져가서 앞으로 짧으면 5년, 10년 노후에 생활비 쓰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